서울 달밝은 밤에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겼지만 결국 역신을 굴복시킨 사나이 처용. 삼국유사에 실린 처용 설화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매료시킨다. 우리 문화에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처용의 흔적들. 신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역신과 춤과 노래로 역신을 물리친 사나이 처용의 정체를 밝힌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고려시대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삼국유사에는 참 많은 설화가 실려 있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처용 설화는 노래, 춤, 부적 같은 우리 민속을 통해서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천년 세월을 우리 문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처용 설화가 그토록 긴 생명력과 강한 힘을 지녔던 이유는 뭘까요? 신라 시대 이래로 처용 전승의 영향력은 아주 깊고 컸다. 민간 설화의 인물이 궁중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었다. 일반 백성부터 최고 지배층까지 모두 처용이 가진 신통한 힘을 빌리려고 했다. 조선왕조실록은 폭군 연산군이 처용무를 즐겨 췄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말을 타고 가다가도 춤을 췄다. 권좌를 빼앗길까 늘 노심초사했던 연산군은 처용무를 추면서 불안감을 쫓으려고 했던 것일까? 처용무는 고려시대부터 귀신 쫓는 의식인 궁중나래의 중요한 춤이었다. 조선 같은 철저한 유교 국가에서도 왜 귀신 쫓는 처용춤을 추어야만 했을까? 처용설화는 고려말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실려 전한다. 처용이 등장한 후 400년 동안 전해지던 이야기를 수집해서 정리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 전, 신라 49대 헌강왕이 지금의 울산 지역으로 순행을 나왔다가 갑작스레 구름과 안개가 끼면서 길을 잃고 만다. 천년 전 신라의 중요한 무역항이었던 울산.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많아 안개가 많은 곳이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왕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안개를 거치게 할 수 있느냐고. 일관이 동해 용왕의 소작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용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면 이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절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철탑 오른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저게 문수산이고 그 옆에가 망해사 절이 있는 뒷산 영축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절을 하나 지어줘라. 그 말을 하고 나자말자 구름이 개었답니다. 절을 지어주어라. 그러니까 구름이 싹 개었대요. 그래서 구름은자 열개자, 그래서 개운입니다. 그래서 이 만 전체가 개운포 만이 되는 겁니다.
개운포 근처 바다 한가운데에 처용의 전설이 서려 있는 지형이 있다. 동해 용왕과 그 아들 처용이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처용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작은 바위섬이다. 바위 틈새 이제 저기 절을 지어주란 말을 듣고 기뻐한 동해 용은 일곱 아들과 함께 나타나 왕의 덕을 기리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 삼국사기에도 비슷한 기사가 남아있다. 879년 울산에 순행 나온 헌강왕 앞에 옷차림이 이상한 네 사람이 나타나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이들을 산과 바다의 정령이라고 했다. 비슷한 기사가 삼국사기에도 나온 것을 보면 처용설화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임이 분명하다. 울산 시민들은 매년 처용문화제를 열고 이곳에서 제사를 올린다. 처용암 맞은편엔 처용리라는 마을도 있다. 개발지로 지정돼 주민들은 떠났지만 최근까지 처용과 관련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저기 하나 특징이 저 마을에는 그 동신제를 지낼 때 용왕제로 올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동신제가 아니고 용왕제를 올리기 때문에 거기는 특이한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처용하고 연관되어지는 그런 동네라고 봐집니다. 울산시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영축산 기슭에 헌강왕이 지어주라고 명했던 망해사 터가 남아있다. 신라 때의 사찰 건물은 사라지고 고승의 사리를 안치한 부도 2기가 남아있다. 기단부터 덮개까지 각 부분의 석재를 팔각형으로 깎아 쌓은 부도의 높이는 3.4m. 보통의 부도보다 훨씬 큰 규모로 보아 사찰 또한 장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왕실에서 울산 지역을 아마 뭔가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처용이라는 아주 그 특별한 또 이질적인 그런 존재를 왕경으로 데려가서 구등관인 그 급찬에 그 등용을 했다는 것도 아마 이 울산 지역을 아주 상당히 그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라 제49대 헌강왕. 그는 용왕의 7아들 중 한 명인 처용을 경주로 데려와 급찬이란 벼슬을 주었다. 급찬은 진골과 육두품만이 오를 수 있는 높은 벼슬에 속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처용이 경주 생활에 마음을 붙이도록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아내로 삼게 했다. 처용은 경주에서 높은 벼슬과 풍족한 생활을 즐겼을까? 어떤 이유에선지 처용은 밤에 자주 집을 비웠던 것 같다. 처용 아내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던 역시는 그 틈을 노려 밤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 처용의 아내를 범했다. 처용가에는 아내를 빼앗겼는데도 분노하기는커녕 체념하고 용서하는 초탈의 정서가 담겨 있다.